이번 주 증시입니다. 3월 20일 월요일장 FMC 경계감과 은행권 불안의 여진 속에서 시장은 엇갈린 불을 켰습니다. 다음 날은 해소되지 못한 불씨가 남아있어 양시장은 제한적인 상승을 보였고요. 수요일장 미국 은행주 리스크의 완화와 2차 전지의 약진에 힘입어 코스피 코스닥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목요일 예상대로인 기준금리 25bp 인상 속에서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3월 24일 오늘 양시장 엇갈리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0.39% 오른 2,414.96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전장 대비 1.47% 올라 824.11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1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시장 정말 예측하기도 힘들고 또 일관성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는 장세인 듯 합니다. 이 속에서 갔던 종목들만 또 가고 또 오르다 보니까요.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불안감이 커졌을 것 같고요. 그 가는 종목이 혹 내 포트폴리오 속에 없다면 그 시장에서 소외받는 기분, 외면받는 기분도 들 것 같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시장에서도요. 우리는 또 그에 맞는 촘촘한 새로운 매매 전략, 투자 전략 세워 나가야겠죠. 그래서 어떠한 시장에서도 손실과 걱정은 훅 줄이고 수익과 종목을 늘려주시는 우리 전문가님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트레이더 장자방 전문가님 오늘도 와주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은 17년이라는 시간이 담긴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을 위한 돈 되는 투자 전략 쉽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주식, ETF, 그리고 선물 옵션까지 모두 다루는 전문가님만의 특유의 매매법이죠. 3박자 매매법으로 여러분께 안정적이고 또 큰 수익을 계속해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수가 오락가락하는 이 시점에서 더욱더 빛을 발휘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방송 50분이라는 시간이 사실 턱없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님과 계속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노란톡방 준비해뒀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 지금부터 차근차근 소개해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 스마트폰 얼른 챙겨오시고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 이 QR코드에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놀라지 마시고 그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노란톡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 6글자 직접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이 수익을 워낙 잘 쌓아주시기 때문에 사칭 계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띄워드리는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또 안전한 입장 루트니까요. 방송 시간 잘 활용하셔서 이 노란톡 입장문 활짝 열려있는 시간 잘 활용하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에 자기 전에 만나는 남자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조금 나아져서 웃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할 때 시장이 조만간 올라갈 거다. 하락의 단기는 일단 소멸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주식을 이것저것 사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좀 사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라서 마침 팍스비가 이제 금요일 날 출연을 하기 때문에 사셔서 좀 우상향을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제법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목별로 순환매가 돌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먹을 폭이 남아있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상승이 계속 올라가는 주기적 상승이 아니라 아마 4월 초나 중순 정도까지 오르면 또 빠질 거예요, 시장이. 근데 이번에 빠지는 건 좀 세게 빠질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1, 2주 정도 갖고 있다 팔아먹고 장 빠지는 거 기다렸다가 또 싸게 사드리고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또 싸게 살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이렇게 왔다 갔다 순환이 돌 거라서 봄 동안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저께 저녁에
7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 특강을 했어요. 그 선물 옵션이 뭔지 모르는 분들께 톡방에다가 맨날 선물 지수로 시장의 방향이 상승이다 하락이다 판단하는 기준점들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기준점을 아무리 드려도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저께 온라인 강의를 제가 2시간이나 했는데 심지어는 7시부터 9시까지 강의인데 제가 6시부터 1시간 동안 무료 종목 상담을 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저랑 종목 상담 하시려고 그러면 유료로 돈 내셔야 돼요. 근데 무료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장이 어렵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들 중에서 가망이 있는 것들은 좀 가져가셔라. 저 자체 가망이 없는 것은 얘를 자르고 제가 운영하는 종목들로 좀 교체 매매를 제공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볼 종목과 단기로 볼 종목들을 따로따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는 평일날에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퇴근 후에 6, 7시에 오시는 게 어려운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제가 오전에 할 건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오늘 제가 운영하는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다음 주 토요일 오전에 제가 온라인 특강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해요. 그래서 평일 저녁에 못 보신 분들은 주말 토요일 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강의를 녹화를 안 하고요. 녹화 파일을 올려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라이브로 생방송 오시지 않으면 보실 방법이 없으니까 오늘 좀 생방송 강의 들어보시고 야 이걸 한 2시간 동안 디테일하게 심지어 종목 선언까지 3시간이나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얼른 들어오시고 톡방을 통해서 저랑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전에 다시 한번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평일에 진행됐던 온라인 특강 직장인분들은 참여하시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또 전문가님이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무료 온라인 특강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거기서 돈 되는 종목들 받아가시고 또 세세한 매매법까지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 링크 꾹 누르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죠. 지금 전문가님이 불안정하고 힘든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또 먹을 폭이 보이는 종목이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 종목이 너무나도 궁금해요. 전문가님. 주식 얘기에 그렇게까지 비중을 크게 싣지 않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먹을 폭이 있는 종목이 있다, 보인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떠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주식 얘기에 비중을 안 실는 게 아니라 살 때가 아니라서 얘기를 안 한 거고요. 네. 예, 지난주에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 사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비중 30%, 50%. 그래서 그냥 종목을 몇 개 말씀드리긴 할 건데 사실은 종목들이 여러분 물려 있는 것도 있고 현금이 없는 분도 계시고 순환매가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장이 올라갈 때 우리가 인덱스 펀드라고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맨날 하는 얘기가 사실 우리로 말하면 코덱스 레버리지거든요. 올라갈 때 그거 사면 이렇게 올라가서 다른 거 필요 없고 레버리지 사시면 돼요. 그래서 이따 종목들 중에 몇 개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자, 그럼 매매 원칙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는 매매 원칙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쌍바닥에서 사자, 그리고 다중바닥에서 사자, 그리고 추격하지 말고 눌림 시에 매수하자입니다. 자, 우리가 쌍바닥, 다중바닥이라고 얘기하면 화면이 조금 약하게 나가는군요. 좀 두껍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우리가 쌍바닥이라고 해요. 앞전 저보다 살짝 높은 가격을 쌍바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중바닥은 얘가 내려와서 바로 반등하지 않고 이렇게 흔들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횡보해요. 그러다가 튀어 올라가는 시 여길 다중바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제가 돌파 매수를 잘 안 하게 되냐면 보통 직전 고점 넘었다고 돌파 매수를 할 때 장이 강할 때는 더 많이 가요. 장세가 약세장이라고 판단할 때는 돌파 매수하게 되면 얼른 단타 치고 나오지 못하면 물려요. 물릴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하는 사람이 여러분 물려서 맨날 손실 났다, 뭐 당신 따라했다가 물렸다 이 얘기 들으려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바닥권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면 안 하다 보니까 한 2달에 한 서너 종목밖에 못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달에 한두 번도 매매 못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손해 안 보게 매매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ETF는요, 여러분 보통 기대 수익이 10에서 20%예요. 적게 갈 때는 5% 그냥 빠질 때도 있고 그래서 그냥 기다렸다가 한 번씩만 손해 한 번에 매매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전 여러분께 제시하고 싶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직전 고점 근처에서 팔아먹는 경우가 있고 돌파 에너지가 세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가 우리가 간단하게 매매를 하는 성향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저는 ETF를 주로 거래하기 때문에 ETF가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거래세가 없습니다.
1억 원을 가지고 샀다 팔았다, 내 만 원에 샀다 만 원에 팔아도 그냥 본전에 그냥 똑같은 가격에 팔고 나와도 거래세가 30만 원 넘게 붙거든요. 그리고 수수료까지 하면 한 33만 원에 35만 원 정도 붙어요. 그러면 나는 본전에 빠져나왔는데 두 번만 왔다 갔다 하면은 한 65만 원, 70만 원이 돈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65만 원 가서 밖에 가서 벌어보세요. 얼마나 큰 돈인가. 하루 일당 65만 원 벌기 어렵거든요. 예, 웬만한 직업들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래세가 없는 것이 ETF라서 사실은 스캘핑을 하고 단타를 치더라도 주식보다 얘가 더 낫다는 거고, 다만 얘는 수익률이 기대 수익이 높진 않아요. 대신에 뭐냐면 제가 거래하는 종목들은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왕창 물렸다고 생각합시다. 엄청 물렸어도 몇 달 버티면 다 올라와요. 손해보는 종목은 하나도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가 좀 잘못 샀다 쳐도 몇 달 뭐 좀만 기다리면 시간만 견디고 있으면 올라와요. 떨어질 때 더 사놓으면 이렇게 올라오면서 순환매가 도는 섹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도주 섹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그래서 ETF 사시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여기 한국금융투자교육원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화면 상단에 보시면 여기 레버리지 ETF ETN 투자자 사전 교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여러분 수강 신청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딱 1시간짜리 60분간 수업 듣게 돼 있거든요. 공짜는 아니고 3,000원, 뭐 3,300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 결제를 하게 되면 제가 받는 거 아니에요.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받는 거니까. 이걸 수료를 하면 수료 코드가 나오는데 그 수료 번호 코드가 있는 거를 가지고 여러분 사용하는 증권사에다 콜센터에 전화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ETF 하고 싶은데 수료까지 했다. 한국투자금융원에서 수료 번호 어디다 입력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입력하는데 알려주거든요. 입력이 되면 제가 종목 이거 삽시다 저거 삽시다 할 때 여러분들 주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수료를 만약에 지금 주말에 오늘 금요일 밤이니까 주말에 공부 안 하잖아요. 교육 안 받아놓으면 수료 코드가 없잖아요. 월요일 날 제가 뭐 삽시다 할 때 아무것도 못 사요. 주문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꼭 해두시면 좋겠어요. 최저증가 금액 1,000만 원만 있으면 되고, 최저증가 1,000만 원 다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1,000만 원의 계좌에 있어야 주문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 수료 코드가 꼭 있어야 되니까 준비를 좀 하셨으면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우리 저걸 한번 해볼게요. 그 종목들에 관해서 쭉 한번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종목을 펴놓고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오늘 제일 셌던 섹터가 어디냐면 반도체 섹터예요. 보실까요? 예, 얘는 코덱스 반도체라고 하는 ETF이고요. 얘는 09116입니다. 09116. 자, 반도체 섹터를 보시면 제가 여기 관심 종목을 여러분 그냥 다 오픈하고 보여드리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반도체가 괜찮아질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때 반도체라는 어떤 종목을 살 거야? 반도체 관련 종목이 수십 개인데 고민되잖아요. 그때 내가 반도체가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그냥 반도체 ETF를 사면 되는 것이지 종목을 고를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실까요? 보시면 얘는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쌍바닥에 샀거든요.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앞전 고점에 26,000원대에서 다 팔고 나왔어요. 그래서 반도체 쳐다보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얘가 저는 여기까지 다중바닥을 쓰리바닥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 얘가 세구나라고 좀 인정을 하고 이제 반도체 종목 중에 여러분 내가 공략할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반도체예요. 반도체 종목들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볼게요. 차트 모양 이쁜 걸 한번 골라드려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중에 첫 번째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는 여러분 얘는 지금 추격하기보다는 6만 원 밑에 깨고 내려올 때 한 5만 원 초중반까지만 내려온다면 퍼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5만 6, 7천 원대부터 시작해서 5만 원 초반까지 내려오면은 열심히 퍼 담아 놓으시면 우리가 배당 받고 열심히 기다리면서 수익이 좀 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올해 장이 쏟아지고 나면 이게 저점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엔 상반기 안에 쏟아지는 게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 5, 6 정도에 쏟아지는 게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퍼 담아서 주식은 쭉 길게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쏟아지면은 그렇고 만약 상반기에 안 쏟아지고 상반기에 올라가 버린다면 연말쯤 돼가지고 시장이 박살나야 돼요. 두 사이클이거든요. 이번에 떨어지면은 싸게 사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만약 그냥 올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름 이후 가을부터는 조심해야 됩니다. 시장이 한번 박살나고 나면 그러면 올 연말 내년 초 정도부터 시작해서 저점 형성하고 이제부터는 대세 상승으로 한 1년 이상 올라갈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번에 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좋겠다는 생각이고, 만약 떨어지지 않고 그냥 올라간다면 우리는 그냥 추격 매수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그렇고 또 하나 삼성전자 우선주인데요. 우선주는 여러분 어떤 건지 아세요? 얘는 그냥 배당에 주력을 하는 거라서 보통 우선주는 언제쯤 사면 제일 좋으냐면 한 9월 정도 사시는 게 좋아요. 9월에서 10월 정도. 그랬다가 배당 받고 나서 빠져나오고, 혹은 배당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났다 싶으면 배당 안 받고 빠져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배당의 가장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여기 보시면 9월 말에 저점 찍고 11월 달에 고점을 찍어요. 나 배당 받겠다고 기다리면 배당 낙하면서 제 저점이에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얘는 저점에 사서 오히려 고점에 파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배당락을 하실 거면은 기다렸다가 배당하기 며칠 전 되면 얘가 버티다가 내려가요. 그럼 그때 사가지고 배당 받고 배당락하고 기다렸다가 연초에 배당을 회복할 때가 있어요. 그때 팔고 나오시는 게 훨씬 나아요. 이해되셨죠? 자, 이거는 뭐냐면 삼성전자 우선주의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얘는 보통 한 9월에서 10월 사이, 9월 한 말경부터 10월 초 정도에 보통 저점을 찍는 경향이 많고요. 그리고 나서 얘가 올라올 때 한두 달 올라오면 일단 한번 파세요.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당락이 결정나기 얼마 전쯤에 사시면, 이렇게 사시면 물려요. 배당금 받죠. 그죠? 배당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동시에 어떻게 돼? 기다리면 연초에 보통 랠리하면서 올라가요. 1월달, 6월달에. 그럼 그때 차익 실현하고 팔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보통은 3월에서 5월달 얘가 조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추격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조금 내려오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사시면 어떨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는 죽어도 손해가 안 보는 종목이라서 제가 좀 세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LG전자를 보시게 되면 이미 많이 올라 있어서 지금 현재는 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정도 내려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내려오시면 공략하세요. 다음.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인데요. 얘는 보면 되게 변동이 심해졌어요. 원래 안 그런 종목이었는데 얘가 바닥을 깼죠. 하나, 둘, 셋. 깬 상태에서 밀었기 때문에 이후에 올라갈 때 급등을 했고, 중요한 건 앞전 고점을 돌파 못했죠. 그러면 얘가 내려올 때 쌍바닥은 몇 자리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올라가는데 얘가 이렇게만 올라갈 거냐? 가봤자 9만 4, 5천 원대에서 또 밀려요. 그러니까 내가 추격할 수 있고 단타하겠다라고 하면 리스크를 감안하면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갔다가 눌릴 때 다시 8만 2천 원에서 5천 원대 내려오시면 그때 삽니다. 아시겠죠? 그냥 내려오면 여기서 하면 안 되고, 그냥 내려오면은 7만 5천 원에서 7만 8천 원대 내려와야 되고요.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면 8만 2천 원에서 8만 5천 원대에서 매수한다. 시그널 이해하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K스퀘어라고 하는 종목인데 얘는 탄력이 떨어져서 거래 종목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B하이텍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해요. 이 회사 참 좋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분 10월에 사가지고 여기 4만 7천 원에서 다 팔아먹고, 눌릴 때 쌍바닥 사가지고 여기 4만 8천 원, 5만 원에 다 팔아먹고 나서 거래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뭔 일인가 19%가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왜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미 시세가 나가버렸기 때문에 좋은 회사이긴 하지만 추격은 하시면 안 되고요. 얘는 충분하게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장대봉이 서게 되면 한 2, 3개월은 거래하면 안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3월 말이죠. 4, 5, 6, 한 6월 달쯤 가서 거래합시다. 지금 거래하시면 무조건 물립니다. 거래 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오토에버라는 종목인데 얘는 대형주가 아니라 약간 중소형 종목이에요. 얘는 우리가 회장님 주식이라고 얘기해요. 회장님 주식. 현대 모 회장님께서 이 회사의 지분을 꽤 많이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대기업 오너가 자동차 관련 다 아시는 그분이요. 그분이 지분을 많이 갖고 계셔서, 그래서 보통 이런 종목들은 얘가 많이 떨어질 때 내가 모아놓으면은 주기적으로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저는 중소형 종목을 별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 종목은 상당히 좋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보시면 주봉입니다. 여러분이 이 종목들을 발굴하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얘는 주기적인 박스권이에요. 보실까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우하락 이렇게. 자, 얘는 지금 중장기 수렴하고 있는 게 혹시 눈에 보이실까요? 얘는 주봉입니다. 예, 수렴이에요. 이렇게 수렴. 그럼 수렴하다가 보시면 저점을 살짝 깼던 게 기분이 좀 나쁘긴 하지만, 얘가 이 고점에 12만 원대를 돌파하는 순간부터 얘는 슈팅을 상당히 강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걸로 보여져서 내려올 때 10만 원 밑에 내려오는 상황이 생기면 저는 그냥 받으려고 그래요. 10만 원 밑에서 얼마에 살 건지는 제가 노란톡방 안에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중소형 종목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이 종목을 얘기하면 타이밍이 거의 다 와간다는 얘기겠죠. 몇 달 안쪽에 타이밍 한번 올 거예요. 그럼 거기 사가지고 얘가 대상승하는 걸 한번 보실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월봉을 한번 보세요. 2020년에 급락을 했다가 그리고 2만 1,000원에서부터 얼마까지 갔냐면 16만 원 갔어요. 끼가 있죠. 이해하십니까? 끼가 있는 종목이라서 그리고 나서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여기서 길게 가기는 어려워요. 갔다가 내려오고 갔다가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한번 빵 떨어지면 우리 여기서 사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종목들마다 세력이 있는 종목이 있어요. 세력이 있는 종목. 근데 그 종목을 발굴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리고 문제는 발굴할 능력이 있어도 못 기다려요. 이해하십니까? 거의 못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거의 못 기다리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아무리 좋다고 해도 갑자기 지금 채널 돌리신 분은 야 자꾸 좋댔다. 야 내일 사야지. 물려요 100%. 아시겠죠? 내일 사시면 100% 물리니까 사지 마시고 제가 추적 관찰하고 있는 종목을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얘는 바닥권에서 양봉 섰기 때문에 한 27, 8만 원까지는 반등해서 단타 드실 게 있을 거예요. 단타 하실 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얘는 좀 애를 많이 매기는 종목인데 만 한 2, 3천 원대에서 사시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라 한 20, 30%씩 수익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 14,000원대에서 가는 것은 글쎄요. 가봐야 직전 고점대 부근에서 끝날 거라서 추격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이 종목은 한 12,000원에서 13,000원대 내려오시면 비중을 한 4, 50% 실어도 손해 안 봐요. 이해하셨죠?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기술적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추격해서 16,000원, 16,500원까지 드시는 거는 어렵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소형 종목 중에 제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동진세미캠이에요. 동진세미캠. 자, 이 종목은 자 월봉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4,000원, 5,000원대부터 2014년부터 와서 얼마 갔죠? 25,000원. 5배, 6배가 났죠. 그리고 반토막 내버려요. 10,000원까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70%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갈 때 얼마까지 가냐면은 얘는 37,000원, 8,000원까지 가요. 그럼 10,000원짜리가 37,000원, 그럼 몇 배 갔어요? 370% 정도 갔죠. 그리고 다시 죽여버려. 그리고 올라갔어요. 자, 보세요. 그럼 얘 사이클로 보시면,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시면 1파동, 눌림, 2파동, 눌림, 3파동. 끝난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끝난 거예요. 그럼 지금 내려오는 과정인데 얘가 내려오다가 되반등, 내려오다가 되반등, 내려오죠. 그럼 얘가 지금 생각은 저는 2024년에서 25년 사이 이때가 바닥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다리세요. 아셨죠? 기다리세요. 예. 여러분 왜 저희가 예전에 저는 서울 태생에 서울 촌놈이라 잘 모르겠는데 저희 시골에 가면은 큰어머니 집에 가면은 예전에 할머니랑 큰어머니가 개를 먹였어요. 마당에다가 시골집에 있는 마당에 있는 개들은 여러분 살을 안 먹입니다. 밥 먹이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끓여서 먹이거든. 근데 얘가 밥을 끓이는 냄새만 나면 거의 침 질질 흘리면서 막 헥헥거려요. 큰 개니까 마당에서. 그러면은 저희 큰어머니가 맨날 뭐라고 하셨냐면 와서 저리 가 이놈아 그러면서 주댕이 들이대면 혓바닥 다 디어 이놈아 이러면서 저리 가라고 맨날 그랬거든요. 우리가 수익에 냄새가 난다고 갖다 주댕이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요? 혓바닥 다 딥니다. 입 다 디고 천정 다 디고. 그래서 지금 얘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들어가면 무조건 딥니다. 그래서 얘는 종목은 좋은데 우리가 좀 큰 사이클을 드시려고 한다면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이다. 자, 보시면 주봉을 보시면 그 나머지에 단타가 가능한 것은 보세요. 이렇게 해서 저점 찍고 무너지죠. 저점. 근데 앞전 저점 지키면서 반등은 하나, 둘, 지금 여기 내려와서 한 사이클은 더 갈 수 있어요. 한 사이클은. 그래서 만약에 얘는 단타를 친다고 든다면 양봉이 하나 섰기 때문에 얘는 29,000원 손절 잡고서 지금 잡아서 한 36,000원에서 다 팔고 나오시면 저는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동진쌤이 이렇게 마지막 사이클.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일찍 잡으신 분은 상관없는데 늦게 잡으신 분들 입장은 29,000원입니다. 스탑 가격 지켜주시고 올라가서 한 35,000원에서 37,000원 여기까지만 드시고 나오실 분들은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동진세미캠이라는 회사를 여러분이 한번 그냥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해보셔도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실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얘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고 회사 내구성은 굉장히 탄탄해요. 근데 시대의 패턴으로 볼 때는 얘가 마지막 사이클 하나쯤 남아있어 보이는데 단타로는 괜찮지만 중장기 사이클은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반도체 특집 할게요. 시간 별로 없으니까. 네.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들은 개인들이 꽤 많이 거래하는 종목이긴 한데 쌍바닥으로 바라볼 때 얘는 바닥권이 살짝 깨졌어요. 그래서 얘는 올라와봤자 아까랑 비슷하게 23,000, 24,000원이면 끝나야 될 거고 얘는 손절가가 19,000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조정 나올 때 샀다가 팔면 되지 않을까? 2만 원 초반에 사가지고 19,000원 깨지면 손절이고 올라오면 2만 한 3, 4,000원 그러면 기대 수익은 한 10에서 20% 정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꽤 좋은 종목이에요. 그다음에 TCK라고 하는 종목은 패스할게요. 전 이 종목 별로 신뢰를 못하겠어서. 그다음에 두산 퓨어셀 좋은 종목인데요. 지금 들어가면 무조건 물리를 뱉으니까 패스. 자, 한미반도체 오늘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오늘 21% 올랐거든요.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 제가 신뢰하는 기업이 한미반도체하고 SK하이닉스, DB하이텍입니다. 이 세 종목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올랐기 때문에 얘는 못 사요. 그러면 여러분 반도체 관련 종목이 이게 이렇게 무거운 종목인데 20% 넘게 오른다? 그 얘기는 뭐죠? 지금 미국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공조하는 이 얘기가 여러분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쁠까요? 안 이쁠 것 같아요. 왜? 이제 돈 좀 벌었죠. 우리나라가 경제 순위 안에 열 손가락에 들어가는 나라가 돼버렸죠. 11번째, 10번째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미국 입장에서는 막대한 국방비를 들여가면서 우리나라를 도와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치는요. 친해서 아니에요. 이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도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쟤네 왜 이렇게 쌈박질할까? 왜 전쟁할까? 단지 뭐 푸틴이 기분이 나빠서 존심 상해서 아닙니다. 경제적 이득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논리는 전부 다 경제적인 걸 가지고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계속 일본 입장,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은 왜 일본을 우리가 그런 얘기하거든요. 일본을 미국의 푸들이라고, 미국의 개라고 얘기를 속어로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2차 대전 때 원자 폭격으로 두들겨 맞고 패전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말을 잘 안 들으면 어떻게 될 수 없어서 근데 열심히 말 잘 듣다 보니까 지금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사실 군사력으로도 손가락 안에 꼽히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엄청나게 성장했죠. 자, 미국은 어떤 나라냐면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국가면 앞의 과정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나에게 득이 되지 못하면 오늘 친구였어도 단칼에 손절하는 나라, 무서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자본주의의 정통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가 미국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미국 사람이라 생각하고 한국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국 뭐가 있지? 한류, 케이팝, 뭐 우리나라에 뭐 크게 도움되는 건 없어. 그런데 한국에는 반도체가 있어요. 그것도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순위 안에 꼽히는 나라가 두 개나 있어요. 회사가. 첫 번째 삼성전자라는 게 있고 두 번째 SK하이닉스가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얘네 두 개 말고는 관심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만의 TCI라는 그 회사가 대만 회사가 전체 1위예요. 여러분 반도체가 쉽게 생각해 보시면은 반도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단순하게 기억 저장 장치의 반도체가 있어요. 이게 뭐 메모리 반도체, 뭐 시스템 반도체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 저장만 하는 반도체의 기능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원탑이에요. 가장 좋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반도체는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문제는 연산작용이 있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무슨 말을 했어. 기억은 잘해. 자,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1은 2, 뭐 이렇게 해서 이건 기억은 잘하는데 문제는 얘를 사고에서 연산해가지고 응용하는 기능이 없는 거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뭐 가르쳐주면 알았어. 학습 기능은 좋은데 응용이 꽝인 사람 만나면 어때요? 속 터지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어떤 현상으로 움직이는 거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왜 외장 하드 같은 경우 보면은 옛날에 부피가 컸고 용량이 얼마 안 됐었는데 요즘에는 조그마한데도 저장 공간 되게 많아요. 그게 삼성 반도체가 그런 능력으로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세상은 저장 장치가 아니라 연산작용을 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반도체가 부족하다라고 반도체 쇼티지 현상 한참 작년, 재작년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없어서 자동차 출고도 늦어지고 반도체값 엄청 올라서 PC 살 때도 되게 컴퓨터 값도 많이 올랐던 때가 있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저장 장치, 기억 저장 장치의 반도체가 아니라 얘는 시스템 연산작용의 반도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인가요? 회장님 되셨나요? 하여튼 그분께서 남이 승진하는 거에 관심이 없네요. 제가 부회장인가요? 회장님 되신 것 같은데 그 회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2030년까지 대만의 저 회사를 TSMC를 우리가 뭐 하겠다? 따라잡아 보겠다. 1등 한번 하겠다라고 선언했어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정말 그거에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엄청나게 성장하겠죠.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에게 유일하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반도체 회사가 있는 거예요. 전쟁 끝나고 다 망했던 나라가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반도체는 주기적으로 돌고 돌아요. 사이클이 한 2, 3년 주기로 또 확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반복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사실 반도체 회사는 우리가 떨어질 때 남들 쳐다보지 않을 때 계속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냐. 근데 그중에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 삼성전자는 정말 좋은 회사이긴 하지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 터지는 종목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우리가 매집을 할 때 SK 하이닉스가 반도체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DB 하이텍 괜찮거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 한미 반도체 그리고 기술력이 좋은 회사 몇 개를 딱 찍어서 얘들이 주가가 떨어질 때 모여가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얘는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트레이더는 내가 일정 파동으로 며칠 만에 혹은 뭐 한두 달 만에 뭐 두세 달 만에 사고 파는 거예요. 근데 인베스팅 우리가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얘는 길게 보고 내가 떨어질 때마다 매집해가지고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오늘 제가 반도체를 말씀드리는 건 트레이딩 관점에서 종목을 몇 개 아까 제시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트레이딩이 아닌 인베스팅 관점에서 바라보셔라. 삼성전자 가지고 속 터지시면 주식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셨나요? 근데 삼성전자 비중이 내 전체 포트에 20% 넘어간다? 반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주식 투자자는 수익을 내는 게 장땡이지 좋은 회사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정말 좋은 회사지만 얘는 우리가 인베스팅 관점에서는 너무 좋아요. 삼성전자 내가 인수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돈 많이 벌어서 저도 삼성전자 통으로 인수해가지고 제가 회장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엔 엄청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냥 투자자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반도체 산업을 보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개만 더 끝내겠습니다. 자, 솔브린 홀딩스라는 종목은 완벽하게 죽였다가 빠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25,000원 밑에 내려올 때 23,0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꽤 괜찮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삼성 SDS는 얘는 좀 약간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속을 새겨요. 좋은 회사지만 그냥 패스하시는 게 좋겠고 넷패스라는 종목도 꽤 괜찮거든요. 얘도 쌍바닥이 좋은 종목이라서 다시 15,000~16,000원대까지 내려오신다면 사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지금 왜 얘기할까요? 올라갔다가 또 빠질 거니까. 이해하셨죠? 한두 달만 기다려 보세요. 또 빠질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특집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종목들을 바라보실 때 이렇게 제가 ETF에서 한 섹터 안에 한 10여 개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차트 모양이 예쁜 거 아까 3개 말씀드렸잖아요. 예쁜 거 골라놨다가 장이 빠질 때 나 반도체 좀 하고 싶은데 그럼 뭐 합니까? 그 종목들이 쌍바닥권에 올 때 기다려서 좀 분할로 사놓으시면 손해 절대로 안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반도체 하고 싶은데 종목 잘 모르겠어. 그럼 뭐 합니까? 코덱스 반도체 ETF 요거 하나 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톡방에다가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계속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요새는 별로 할 게 없으니까 뭘 사자 그러면 물릴 것 같으니까 별로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좀 올라간다 싶어서 코덱스 레버리지는 좀 더 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차트 하나만 잠깐 보여드리면 코덱스 레버리지. 자, 얘는 우리가 14,000원 밑에 내려올 때 14,000원에서 13,000원대까지 내려올 때마다 살살살 사놨다가 한 5,000~6,000원대까지 드실 정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주도 늘릴 때마다 매수 관점에서는 장을 볼 거기 때문에 만약 종목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 이놈을 눌림마다 매수 관점 바라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요즘 시장에서도 우리 반도체 특집으로다가 어떠한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지 짚어주셨습니다.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경우에 따른 가격 전략, 매매 전략까지도 상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 종목들, 이 투자 전략들 다시 안 알려드립니다. 대신 장자방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이 종목들 장자방 전문가님이 픽해주셨던 종목부터 이런 매매 타점까지도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서둘러서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들어오시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진행될 우리 온라인 무료 선물 옵션 특강 링크까지도 받아보실 수가 있죠. 평일에 진행돼서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 이번에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제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선물 옵션 매매법 하나하나 또 세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특강 링크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 링크 톡 하고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죠. 단 1원도 들지 않는 무료 노란 톡방이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들어오셔서 단 하루라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이제 2부 시작해 볼 텐데요. 강의에 앞서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그저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그 링크 톡하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죠. 무엇보다 오늘 들어오시면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무료 온라인 선물 옵션 특강 링크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얼른 입장하셔서 이 특강 기회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2부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선물 옵션 매매법 빠르게 알아볼까요? 네. 자, 제가 톡방에다가 선물 옵션에 대해서 기준점을 맨날 올려드려요. 자, 기준점이 뭐냐면 선물의 기준 가격을 매일 정해요. 그러면 정하게 되면 그 기준점 위에서 놓으면 상승장, 기준점 아래로 내려가면 하락장이라고 오전에 판단하는 거고, 선물 옵션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전에만 거래하시라는 거예요. 제 권장은. 그래서 아침에 9시부터 한 10시 반, 길어야 11시까지밖에 저는 거래를 안 해요. 11시가 넘어가면 거래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후장은 여러분 주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흔들어요. 그래서 내가 잃을 확률이 훨씬 높은 자리에서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2시간, 뭐 빨리 끝나면 1시간에도 끝나거든요. 9시부터 10시, 길어야 11시. 요 한두 시간만 거래하면 되기 때문에 선물 옵션은 정말 장점이 많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왜 ETF도 하고 뭐도 할 때 오전에는 톡방에서 말씀 별로 안 드린 이유가 매매 집중하는 거고, 그리고 횡보할 때 이렇게 뭐 할 만한 종목이 있나 찾아서 쓸만한 거 있으면 여러분 톡방에도 드리고 저도 매매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선물 옵션 알면 되게 재밌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기준점을 제시하면 예를 들어서 선물이 만약에 322 아침에 20.00이 기준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자, 이게 뭐냐면 선물의 수치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식이 이거 한 주당 5,0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선물 기준점이 5,000원입니다. 그러면 5,000원보다 위에 있으면 상승을 올라가는 거고 5,000원 깨져버리면 하락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선물 320.00에서 지켰습니다. 그러면 얘는 선물을 매수해가지고 올라가는 방향을 끌고 가죠. 주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매수해서 올라가면 수익 나는 거야. 그러면 매수한 거를 팔아먹는다. 청산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요. 저항가라는 개념은 1차 목표가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장이 만약에 빠집니다.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얘는 선물을 매도에 진입한다. 하방 진입. 그래서 나는 어떻게 매도 내려가는 폭만큼의 이익을 차익 실현한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장이 올라가는 방향은 매수다. 내려가는 방향을 매도라고 한다. 자, 그럼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옵션에서는 그러면 올라가는 방향을 뭐라고 하냐면 콜 옵션이라고 부르고요. 내려가는 방향을 풋 옵션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여기서 개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시소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여기 콜 옵션이라고 하는 놈이 시소의 한쪽에 왼쪽에 타고 있고요. 동시에 풋 옵션이라고 하는 놈이 시소를 타고 있어요. 이 두 개가 만약에 무게가 똑같다면은 균형을 이루고 있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다가 갑자기 얘가 더 뚱뚱해, 체중이 더 많이 나가. 그럼 얘가 내려가면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반대로 풋옵션, 얘가 더 체중이 많이 나가, 얘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는 올라가겠죠. 자, 콜옵션과 풋옵션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둘 다 지키는 기준 가격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한 기준점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둘 다 2.5, 2.5 똑같은 가격인데 얘가 만약에 2.5가 깨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반대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올라가는 장을 뭘 산다고? 콜옵션 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콜장, 상승장이라고 이야기했고, 반대로 풋옵션이 2.5라는 가격이 지지가, 기준이 되는 가격인데 얘가 무너지는 순간 반대 풋옵션이 올라가니까 장은 하락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어떤 놈이 무너지는지만 보면 방향 금방 알 수 있어요. 개념 잡으셨죠, 여러분? 지금 제가 개념 설명한다고 여러분에게 딱 3분 설명했거든요. 근데 3분 동안 여러분은 선물 옵션을 다 배우신 거예요. 그러면 실제 어떻게 할 수 있나 볼게요. 그냥 시장이 자 그럼 올라간다. 그럼 선물 다 여기다 4계약만 매수할게. 올라가면은 여기다 차익 실현하면 돼요. 팔아먹으면 돼요. 간단하죠? 주식하고 똑같아요. 왼쪽에 주문창, 매수창에서 주문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청산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만약 장이 하락을 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오늘 하락 크게 하겠는데 주식은 올라가면 수익이지만 내려가면 손실이잖아요. 선물은 내려갈 때 야, 나 선물 10계약 매도할게. 이만큼 빠진다. 그럼 난 여기다가 10개를 차익 실현 주문만 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주식으로 따지면은 오른쪽에서 주문해가지고 왼쪽에 팔아먹는 건데 선물은 하방에 진입이 또 있어서 왼쪽에 주문해서 오른쪽에 파는 거죠. 간단하죠? 이것만 아시면 주문하는 건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모르신다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온라인 강의에 상세하게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틀치만 한번 여러분 설명을 드려볼게요. 얘는 어제 거예요. 예, 따끈따끈한 어제 거의 차트입니다. 어제는 어땠냐면 시장이 전날 가격보다 개파락을 했어요. 왜 그랬죠? FOMC 회의 결과 때문에. 사실 요즘에 장이 되게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그 옐런 누나하고 저기 거시기 파월 형님하고 자꾸 싸워. 예, 누구는 금리를 계속 올린대. 그 누구죠? 파월.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한국말 못 알아듣겠죠? 파월 씨는. 예, 그래서 잠깐 꼰대 같아. 살짝 꼰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고집을 칵 부려 그냥 내가 말이지. 니들 죽든지 말든지 나는 금리를 올릴 거야. 무지하게 고집을 부리면서. 그러면서 근데 파월 의장의 이야기가 늘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시장 상황이 바뀌면 말을 바로 뒤집는 분이세요. 예전에 여러분 코로나 오기 전에만 해도 인플레이션 이 정도는 명목 인플레가 2% 되지 않았으니까 금리 안 올릴 거야라고 계속 그 굳은 특유의 표정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인플레이션 2%를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2%는 넘었지만 실질 금리는 넘지 않았으니까 아직 금리 인상 안 할 거야라고 처음에 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어땠냐면 여러분 실질 금리가 어디 있습니까?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지, 그죠? 인플레이션이. 근데 인플레이션이 넘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자 이제 시장이 위험하니까 나는 금리를 올릴 건데 이제부터 빅 스텝을 할 거야. 빅 스텝을 할 거야. 요즘에 베이비 스텝 하긴 하지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경제 이면을 볼 때 뭘 보라 그랬죠? 우리가 투자를 보는 인사이트 뭐 보시라 그랬죠? 그 밑에 이야기를 보세요. 밑에 이야기를. 이해되셨어요? 왜냐하면 돈을 지금 풀게 될 때 위험하니까 하는데 또 그렇게 엄포를 놓다가 시장 상황이 바뀌면 금방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파월 형님하고 옐런 누님하고 계속 쌈박질을 해서 야 아니야 올릴 거야 아니야 내릴 거야 이러고 있어가지고 시장이 어느 날 내렸다 어느 날 올랐다 반복해요. 그래서 제가 FOMC 회의가 있거나 갑자기 미국에서 또 뭐 발표한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현금 100% 가져가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눈 뜨고서 올라갔냐 내려갔냐 보고 나서 대응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자, 그래서 이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전날 이거 회의하는 거 알고 있지만 그냥 현금 100% 들고 갔더니 아침에 풍 떨어지면서 개파락합니다. 개파락하고 나서부터 시가 저가로 쭉 올라가서 하루 종일 올라갔어요. 자, 여러분 이걸 주식 차트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주식 사가지고 올라가니까 기분 좋잖아요. 근데 주식은 여러분 하루에 수익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최대가 상한가 30%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선물 옵션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선물 차트만 놓고 보면 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우리가 차트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있긴 하지만 신뢰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옵션 차트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왼쪽에 있는 게 콜 옵션이에요.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풋 옵션입니다. 여기 보시면 C라고 써 있는 게 콜 옵션이고요. P라고 써 있는 게 풋 옵션이에요. 자, 그러면 콜 옵션은 시장이 올라가려면은 콜과 풋이 균형점이 있을 때 누가 지켜줘야 된다 그랬죠? 콜 옵션이 지켜줘야 돼요. 그럼 기준점 중에 콜 옵션과 풋 옵션 중에 어떤 놈의 기준점이 깨질까요? 풋이 무너지겠죠. 풋이 무너지는 순간 상방이다. 콜이 무너지면 하방이다. 간단해요. 되게 심플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 노란톡방에다 어떤 얘기 드리게 되냐면은 오늘 콜과 풋의 기준점만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선물의 기준점이 얼마입니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제가 자 풋옵션의 기준 가격은 3.5예요. 콜옵션의 기준 가격은 얘는 0.60이에요 라고 아침에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3.5를 풋옵션이 어떻게 되냐면 넘지 못하면서 부응해서 개파락하니까 풋옵션이 올라갔죠. 전날 가격보다 이만큼 시세가 한 70% 80% 수익 났다. 풋을 오버한 사람은 수익 많이 났겠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방 더 갈 거냐? 시장 반등할 거냐?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3.5 요 놈이 어떻게 기준이 붕괴됐어요. 그럼 얘가 깨지는 순간 얘는 그냥 하락이에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상방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어저께 콜옵션이 최저점이 0.56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0.56이니까 56,000원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얘가 2.9, 29만 원까지 갔다고 생각하세요. 몇 배 갔을까요? 500%가 좀 넘게 났어요. 믿어지세요? 선물 옵션은 여러분 하루에 100% 더블도 나고요. 200%, 300%, 500%, 1000%도 나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나기 때문에 500%씩 1000%씩 날 때는 조금 텀이 있어요. 자주 나는 건 아니니까. 근데 2배 정도, 2배, 3배 정도 나는 거는 되게 자주 있어요. 일주일에 거의 한 번 정도는 더블 이상 나거든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선물 옵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내가 방향 보는 법만, 옵션 이렇게 보는 법만 배우면은 굉장히 쉬워요. 그거 언제 한다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제가 온라인 특강을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셔야 될까요? 톡방에 오늘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진짜 그렇게 수익이 났느냐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실제 제가 수익 나신 분들을 여기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께 수익 나셨다고 감사 인사하는 걸 캡처해 가지고 왔어요. 자, 실제 수익을 보시면 여기 수익률도 보시면 오전 11시 36분에 수익률이 보시면 158%가 넘어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11시 36분에 종가까지 가가지고 500% 났어요. 이 종목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수익은 400만 원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인데 하루에 100, 200, 300을 보시면 한 달에 몇 천씩의 수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돈이 좀 있어야 예를 들어 주식 가지고 10%, 20%씩 매일 못 벌잖아요. 근데 선물 옵션은요 하루에 10%, 20% 매일 벌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20에서 50% 정도 시세가 나거든요. 많이 날 때는 2배, 3배도 나고. 그래서 많은 돈 필요 없고요. 최소 증거금액 1,0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만약에 주식으로 내가 다 물려서 도대체 답이 없어라고 하시는 분 선물 옵션 배우시고 1,000만 원만 준비하세요. 제가 그거 가지고 몇 달 동안 훈련시켜 가지고 정말 잘하는 분을 만들어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라인 특강에 오실 건데 온라인 특강 오시려면 오늘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야만 다음 주 토요일 날 하니까 오늘 들어오시고 나면 다음 주 토요일 날 제가 강의할 건데 강의하는 방법, 입장하는 거 안내를 제가 노란 톡방에 링크를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생방송 3분 남았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시장과 관계없이 양방향에서 모두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매매법이죠. 선물 옵션. 그래도 내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나는 아직도 궁금한 게 너무나 많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문가님이 특강 준비해 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이 선물 옵션 온라인 특강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개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궁금증까지 모두 해결해 드리니까요. 지금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고 이 특강 링크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 링크 톡 하고 클릭하셔도 좋고요. 검색하게 되신다면 홍당무 장자방 6글자 직접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안정적으로 매매해서 큰 수익을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고민도 마시고 지금 노란 톡방 안으로 서둘러서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고요. 오늘 또 일부 강의에서 짚어주신 종목들, 공략 종목들, 픽해주셨던 종목들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래도 아직도 기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 모두 다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종목들까지도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